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야놀자가 쿠팡에 본사를 둔 미국 델라웨어주의 현지 법인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놀자가 이 법인을 중심으로 미국 증시에 안착하면 델라웨어 지주회사 설립, 차등 의결권을 통한 실질 지배라는 미국 상장 모델을 따르는 한국 기업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미국 일라일리의 당뇨병 치료제인 트루리시티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허가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해당 의약품에 대한 세계 최초 허가 신청 사례로 당뇨 및 비만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현금 흐름이 악화된 건설사들이 잇따라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행사 대신 책임 준공 약정과 채무 인수, 자금 보충 등으로 사업장의 보증을 제공해온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 악화와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 차질로 우발 채무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빙그레 메로나와 바나나맛 우유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 기업들이 K푸드 열풍으로 수출 호조를 놓이는 가운데 빙그레는 두 제품의 매출 견인에 힘입어 지난해 창사 이래 최초로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는 가운데 주가도 달콤해질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우리 양대 시장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상승 탄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77%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 상황도 꽤 좋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현물과 선물 시장 모두를 사들이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시장 전체로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우선은 1.7% 정도 상당히 괜찮다고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기저에는 역시나 삼성전자가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거기에 넓게 보면 시총 상위 10개 종목 대다수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오늘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은 우리가 시장의 움직임을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월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월이 바뀐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매우 뚜렷하게 갔던 섹터가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화장품 쪽이 오늘도 다시 한번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아쉽다면 아쉽고요. 괜찮다면 괜찮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분명히 꽤나 괜찮은 모습이 나오면서 오후 들어서는 조금씩 차익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특정 섹터가 지나치게 잘 가게 되면 다른 섹터는 소외를 받습니다. 오늘은 그런 소외되었던 많은 섹터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 조금은 편한 그런 시장에 놓여 있지 않나 그리 보여지고요. 오늘 움직이는 섹터를 잘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달의 첫 번째 거래일이기 때문에 오늘 움직이는 섹터 중에 아마 누군가가 혹은 어떤 섹터가 이번 달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움직이는 섹터가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나 자동차, 그중에서도 완성차라고 할 수 있는 현대나 기아의 움직임이 지금 괜찮고요. 넓게 보면 자동차 부품도 괜찮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고 우리가 좋게 보고 있는데 의외로 못 갔던 섹터가 오늘은 드디어 숨통을 트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약 바이오입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도 지난달 말까지 그리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알테오젠, 유한양행 등 우리가 연초에 소폭 움직임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 해당 섹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좋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섹터는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지수 자체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달에는 자동차와 제약 바이오는 크게 여러분들이 공략해 보는 것도 좋은 결과를 주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기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섹터도 지금 있습니다. 원유, 석유, 뭐 넓게 보면 대리점이 되겠죠. 포항에서 그 원유관이 뭐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가 오늘 오전에 있으면서 관련된 기업들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쉬운 것은 이 두 가지 섹터는 시장 지수를 결정짓기에는 꽤나 부족한 섹터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동차와 제약 바이오를 여러분들이 이번 달은 조금은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아직은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여유는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많이 유입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다음 주까지 내심 시장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을 개인적으로 조금 받고 있습니다. 시장이 저점 구간에서 이탈을 한번 하고 반등이 지금 세게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서요. 시장은 우선은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달이 바뀌었을 뿐인데 분위기가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작이 좋은 만큼 이번 달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기대감만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럼 이번 달에 좀 주의해 볼 만한 포인트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사님? 주의해 볼 만한 부분은 지금 매크로 환경 같은 경우가 어떤 지표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받냐라고 하면은 금리에 대한 부분이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올해 예상은 한 1회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 일각에서 우려는 우리가 물가 지표 같은 경우가 좀 상승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데이터는 그렇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에 나오는 물가 지표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을 해볼 땐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선은 금리에 대해서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은 잡혀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GDP 같은 경우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어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 상황 같은 경우는 낮아지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일컬어지는 경기 침체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이게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금리 인하와 함께 하락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매크로 환경을 먼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데 시장 자체는 지금 그에 대한 걱정을 미리 하고 포지션을 비우기에는 지수 레벨을 봤을 때는 박스권 하단이 2,550 정도죠. 근데 1분기 실적을 감안해 보면 한 2,600 초반 정도가 박스권 하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상승을 제외하면 2,640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그때 매도 실익 자체는 없고 그다음에 월말에 수급의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월에 넘어왔을 때 지금 흘러가는 상황은 정부의 멘트가 있기는 했지만 어떻게든 긍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론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매크로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은 당장은 아니니까 우선 금리 인하가 먼저 오고 나서 그 뒤에 무너지든 어떤 그런 방향성이 연출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의 지수 레벨을 1분기 실적 그다음에 연간 실적 추정치의 변화를 놓고 봐서는 매도의 실익은 없는 구간이다 보니 좀 반등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반등이 나오는 구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수출입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한 달에 3번씩 집계가 되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는 5월 한 달 동안의 데이터였습니다. 자, 이 안에서는 어떤 데이터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성적은 괜찮았다라고 하는 거 저도 오전에 리포트를 조금 읽고 왔는데요. 무역 수지 기준으로 2020년 12월 이후 최대의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4.5%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총 15개의 주력 품목이 있는데요. 그중에 11개의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석유화학 1분기의 실적이 괜찮았었죠. 거기에 바이오 헬스, 넓게 보면 IT 품목이 전반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흐름을 보인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지고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해 정도까지는 매우 어려웠던 이 수출 환경 자체가 개선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기저에는 역시 원달러 환율이 소폭 올라갔던 것도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당분간 수출에 있어서의 문제는 크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15개 종목 중에 15개의 분목 중에 11개는 증가했는데요. 떨어진 게 4개가 지금 딱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여기 화면에다가 띄워놨는데 네.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일반 기계, 자동차 부품, 철강과 2차 전지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기계 같은 경우에는 뭐 정밀 기계도 그중에 하나이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이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소폭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동차 부품은 1차 밴드양이 조금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은 뭐 종합 부품사들, 대표적으로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 말 그대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SL이나 한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괜찮습니다만 기타 현대모비스라든지 위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기타 1차 밴드양 기업들, 뭐 성우하이텍, 화신서연이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완성차 업체가 이렇게 잘 가는 것에 비하면 분명히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철강은 당분간 전망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역시나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에서의 시장 전망이 그리 좋지 않다 보니 철강에 대한 수요가 부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철강 가격, 넓게 보면 판재류에 해당하는 후판, 열연, 냉연 모두 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은 업황이 안 좋다라는 점. 그래서 아마 당분간 잘 가는 쪽, 대표적으로 뭐 선박이라든지 네. 반도체 여기가 더 좋을 거고요. 지금 좋지 않은 쪽은 아마 더 안 좋은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의 성적이 지금은 개선되고 있다는 거, 그걸 반드시 인지를 함과 동시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처럼 1,380원, 뭐 조금 더 이어지면 1,400원까지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한편으로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인지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피비님 말씀대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쪽을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는 반도체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반도체 수출 사실 올해 들어서는 나빴다라는 데이터를 제가 본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에 발맞춰 가지는 않았던 모양새였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반도체 수출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또 수급적인 측면 살펴보니까요. 외국인 창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순매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의 상승은 이런 매수 기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과하락입니다. 네. 7만 5천 원 이하에서는 잃을 게 없다라는 표현이고요. 이게 뭐 HBM3E와 관련해서 최근에 부각되는 그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요를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7만 5천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 비율 기준 13배 정도거든요. 이 13배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이죠. 가치를 쫙 이렇게 줄을 세워보면 하단 근처입니다. 하단 근처가 의미하는 거는 세부적으로 디램과 낸드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구분되는 거는 가격과 출하량 부분이거든요. 1분기 실적 발표 때 가격은 역대급으로 올라왔어요. 이만큼 가격 상승이 나타났는데 출하량은 아직 그만큼 못 나왔어요. 그게 감산에 대해서 아직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데 근데 가격이 빠지더라도 출하량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죠. 그만큼 시장에서 디램의 직접적인 수요보다 HBM 같은 경우에 비중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실적 추정치를 봅니다. 네. 2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 같은 경우가 한 열흘 정도 사이에 5% 정도는 올라갔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7만 5천 원 이하에서는 가격 매력이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이닉스를 놓고 여기에서 시가총액의 잣대를 통해서 비싸니까 여기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조금은 비약이 있습니다. 네. 비약이 있는 상황. 이게 사이클 종목이다 보니까요. IT 쪽 같은 경우도 PBR을 통해서 하단은 도출할 수 있는데 상단을 여기에서 잡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마지막에는 어떤 게 발생을 하냐면 그 엔비디아겠죠. 이 시작이 엔비디아니까 엔비디아의 그 총 매출이죠. 네. 총 매출당 같은 경우가 뭐 빠지는 현상, 또는 뭐 TSMC 같은 경우가 캐파 증설을 이제는 중단하는 부분, 뭐 이런 현상이 있을 텐데 아직은 그 부분이 없기에 뭐 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특히 하이닉스는 마이크론이 지금 시장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의 영향은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뭐 상단 같은 경우를 미리 예단해서 막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SK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이유는 다릅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사실 시장을 좀 지배하는 이슈라고 하면 석유와 가스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시추 관련해서 철강주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뭐 중소형주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양상인데 일단은 네. 오늘의 추세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소폭 움직임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의 오늘의 움직임을 우리가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게 봐야 할 것인가? 네. 그러기는 힘들겠죠. 이슈니까. 이슈가 언제 어떻게 누구로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슈가 나왔던 그 많은 부분들이 사실상 진짜 생산성이 있는 원유가 채굴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아마 오늘 나왔던 이 좋은 이야기가 일본에게도 들렸을 겁니다. 일본이 또 이 영유권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국제적인 언쟁을 할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소폭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철저하게 이슈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철강 섹터 전체적으로는 꼭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유가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의 5대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5가지 산업군, 대표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반도체는 연초부터 주가 흐름이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조선도 잘 갔고요. 자동차도 괜찮았고요.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기준으로 그래도 서프라이즈가 사실상 나왔는데 유독 철강만 지금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철강업계 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언제 오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전망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철강 섹터의 지금 소폭 움직임이 주춤거리는 이유는 철저하게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요라고 하는 것을 글로벌 철강 수요 전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제가 화면에 조금 띄워놨는데요. 네. 철강 수요는 압도적으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높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가별로 보면은 역시나 중국이 되겠죠. 중국이 사실상 이 철강에 대한 거의 모든 수요를 집어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전체 철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입니다. 중국의 부동산이 우선은 나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중국도 안 좋습니다. 기저에는 금리에 대한 부분이 역시나 클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시점까지는 적어도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소폭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정부가 나서서 계속해서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계속해서 개입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철강 수요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뭐 열연, 냉연, 후판 전부 다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철강 섹터에 대한 접근은 꽤나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리 보여집니다. 물론 연초에는 철강업계 전반적으로 매입 단가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은 있었는데요. 지금 그게 석 달, 넉 달 지나갑니다. 의외로 지금 주가가 못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섹터가 잘 가니까 더 소외를 받는 거죠.
그런 면에서 철강 섹터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철강의 시간은 오긴 올 겁니다만 당분간은 조금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급적 연말 정도까지는 철강 섹터는 우리가 잠시 관망만 하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까지 철강 섹터 관망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사실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반사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로 들어온 중국산 철강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감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관련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이슈들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 전략 짜면 좋을까요, 이사님? 이슈가 나왔을 때 보면 그 수요 공급 쪽에서 수출 수입이 자유로운 쪽 네. 같은 경우는 이런 공급 수요 이슈가 있을 때는 주가 다음에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철강은 특성상 쿼터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얼마 전처럼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종목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좀 한계가 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는 이게 제약이 있냐 없냐.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이 철강에 대해서 수출을 할 때 제약이 있잖아요. 한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변화 없이 그냥 규제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때는 좀 매도를 해줄 필요가 있고 이 비슷한 게 신재생에너지 쪽 태양광이 네. 6월 6일이죠. 그날에 이제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 관세 부분이 조정이 돼요. 예, 그렇다 보니 거기에는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점에 맞춰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두 개의 차이는 한도가 있냐 없냐 예, 그 차이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한도가 있냐 없냐 차이를 두고 한번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해상운임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홍해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상운임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해운주는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전반적으로 흐름은 괜찮습니다. 사실상 컨테이너선을 담당하고 있는 HMM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역시나 괜찮은 모습이고요. 그 연초에 실적 전망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개선된 섹터가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운송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단순하게 국제적인 전쟁에 따른 해상 운임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연초부터 반도체 쪽이 움직임이 개선이 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주식시장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 여건 자체가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많은 부분들이 해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세계 물동량의 증가를 견인할 것이고 이것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으로 인해서 해상 운임 관련된 기업들 넓게 보면 운송 쪽이 제 기억에 7% 정도 실적 전망이 상향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야 어느 정도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지고요. 오늘도 해운주, HMM, 대한해운, 페노션 장 초반 대비 그래도 움직임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해상 운임을 담당하고 있는 이 많은 기업들도 조금 나은 여건에 놓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HMM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PB님, 네. 어떻게 좀 전략을 짜면서 종가 베팅 해볼까요? 오늘도 움직임 우선은 잘 나왔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선입니다.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되는 것은 반도체 수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네. 했었죠. 5월 기준으로 수출 품목 중에 반도체 상당히 괜찮았고요. 무역 수지에 대한 흑자 규모도 가장 컸던 게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IT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재화에 대한 물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운임을 담당하고 있는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와 관련한 HMM의 주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은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지금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밀립니다. 하지만 HMM은 지금 그러질 않죠. 오히려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HMM 지금 가격대에서 우리가 한번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은 21,000원 정도고요. 손절 가격은 17,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MM을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11차 전기본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2038년까지 신규 원전 최다 3개까지 건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원전주에도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의 수혜를 저희가 예측해 볼까요? 지금 뭐 정기본이라든지 해외 수주의 가능성을 놓고 원전주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의 시세는 났어요. 그 이상도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업종을 볼 때 그걸 원전 업종이라 생각을 해보면 주가의 시세가 났을 때 다음 모멘텀, 즉 모멘텀이라 하면 주가가 긍정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요소죠.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접근을 안 할 텐데요. 그 다음에 주가가 고점 형태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은 접근을 안 할 텐데 한 고점 대비 한 10% 정도에서 20% 정도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깝게 일정에 반응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은 11일에 영국에서 방한을 하죠. 예, 원전 보려고 우선은 오거든요. 예, 그 부분에 하나랑 그다음에 7월에 체코 원전 수주가 결정이 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주가는 뭐 먼저 반응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확인하고 반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고점 대비 조정은 나와 있고 뒤에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 원전주를 하나 진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원전주 그래서 그 안에서는 오늘 골라오신 종목이 종가 베팅에 좀 적절한 종목이신가 봐요. 네. 수산 인더스트리를 짚어주셨는데 이 종목의 매력도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원전 관련해서는 보통 하나의 파트에 승인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뭐 중간에 큰 이슈, 그러니까 이 지대한 이슈가 없는 이상은 한 번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거든요. 수산 인더스트리는 원전 정비, 그다음에 제어 계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해외 수주가 나오면은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 제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품 또는 이 사업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종가 베팅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다라는 판단이었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3,000원이에요. 23,000원은 시세가 나기 전에 가격대 하단입니다. 예,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산 인더스트리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종목이 있다면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이 종목도 좀 봐야겠습니다. SK 우선주 좀 살펴볼게요. 50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소송 이슈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가 반응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좀 베팅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종목 일단 어떻게 좀 바라볼까요, 피비님?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 들어가기는 참 힘듭니다.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물론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종가에 매수를 해서 아침 시가라든지 목표 가격을 짧게 잡고 대응을 한다면 계속해서 기회는 줄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최근 3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은 기존의 주가의 움직임과 너무나 상이했다는 거. 그래서 흔히 까딱 잘못하면은 주가 폭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제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도 권해드릴 수는 없고요. 설령 잘 간다 하더라도 그냥 쳐다보는 것 그것만이 지금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또 불거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SK그룹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SK그룹과 관련된 재미난 글을 하나 봤는데 기업을 이제 계속해서 인수합병하는 전략 그걸 지금 몇 년 동안 해오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이 계속해서 키워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연초부터 좋은 이야기와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한번 크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왔고요. SK는 결국에는 모그룹이니까 이 모든 자회사들의 실적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기회가 지금 오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하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는
감히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 변동성이 너무나 크고 또 위험하다는 것, 그거를 꼭 인지를 하시고요.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매우 단기적으로만 조금 바라볼 것, 그것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SK그룹주를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 그룹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게임과 또 블록체인으로 글로벌 확장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 좀 상승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주가 많이 빠져 있어서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바라봐야 될 거는 간접적으로 영향받는 거는 비트코인 가격, 그다음에 위믹스 코인 가격,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좀 흘러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위메이드의 본업은 게임이다 보니까요. 신작에 대한 스케줄, 그 영향을 좀 함께 받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비트코인의 반등 이런 요소가 있으면 주가의 반등세 같은 경우도 함께 연출이 될 수 있음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위메이드는 사실 게임주에도 엮여 있는 만큼 게임주 전반에 대한 투자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다지 썩 분위기가 좋진 않지만 지금 시점부터 좀 차근차근 모아가도 괜찮을지 궁금하거든요. 신작 스케줄을 봐야 돼요. 네. 신작 스케줄을 보고 그러면서 좀 주가들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쪽,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작년 중반 지나갈 때가 올해 나오는 신작 스케줄이 1개였어요. 1개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게임 하나로 신작 내년에 하나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에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좀 톤이 낮다라는 판단이었는데, 이거를 3분기 실적 발표쯤이었나? 실적이 나오고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잘 나오면서 하나에서 3개로 계획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시각은 그거였죠. 원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낮았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낮았는데 실적 회복도 나왔고 신작 같은 경우도 더 늘려서 발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갈 수 있죠. 게임이 1개 출시하던 게 3개 출시하니까. 그래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온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각 게임들의 좀 신작 스케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게임을 출시할 때 신작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게임의 형태들, 이게 어떤 전략 게임이면 전략, 어떤 게임이면 어떤, 그런 게임들의 유사한 게임들이 어느 정도 히트가 나왔는지 그런 부분을 대입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게임 관련해서는 신작 모멘텀 스케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의 게임인지까지 저희가 체크해보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었던 화장품 섹터에서는 그다지 큰 강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에서는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사실 오르는 종목이 있고 내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오늘도 함께 오르는 종목에 편승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오늘 빠지는 종목에 저가 매수세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 피비님 의견 어떠실까요?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저는 우선은 이제는 빠지자. 왜냐하면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요, 월이 바뀌었어요. 섹터도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VT가 장 초반부터 크게 오르다가 지금 고가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불을 뿜고는 있지만 적어도 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도 섹터가 저는 바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5월에 정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였을 때 5월에 보였던 수준만큼 주가 상승이 탄력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긴 조정이 한편으로 기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화장품주는 우리가 조금은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넓게 보면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1분기까지는 실적을 우리가 섹터 전체만 딱 봤죠. 해당 섹터만 딱 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리오프닝으로 전부 다 지금 엮여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화장품이 소폭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리오프닝 관련 섹터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리오프닝이라고 하면은 넓게 보면 화장품도 있을 것이고 또 숙박도 있을 것이고 카지노, 항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 중에 다 잘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섹터,
카지노나 숙박은 보통 같이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기업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저는 어쨌거나 사는 곳이 인천공항 쪽이다 보니까 네. 그쪽에 공항철도라든지 숙박시설을 자주 보는데요. 지금 주차장에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들 진짜 바글바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1분기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카지노 쪽도 지금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라다이스가 대표적인 기업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숙박도 담당하는 기업이 무엇이 있을까? 파라다이스가 지금 딱 생각이 나는 거죠. 네. 파라다이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거래 동안 올라오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2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꽤나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기업을 이제는 너무나 많이 오르는 화장품 섹터에서 조금은 관심을 멀리 하고요. 이제 이런 숙박이나 카지노 쪽으로 우리가 눈을 조금 돌리는 전략도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과 관련 숙박 카지노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좋겠습니다. 이사님께도 한번 추가 질문 그럼 드려볼게요. 네. 리오프닝 주 내에서 저희가 한번 섹터를 좀 압축을 해본다면 어떤 섹터에 조금 더 관심 가져볼까요?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좀 빠져 있고 그랬을 때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네. 예를 들면 한안령 이런 거 나왔을 때 주가 반응이 강할 수 있는 쪽이 엔터랑 게임 같은 경우도 네. 가능하거든요. 근데 엔터 쪽 같은 경우를 좀 히든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한안령이 열린다고 하면은 SM 같은 경우가 실적 회복의 강도는 가장 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브가 좀 생각지 못한 변수로 주가 조정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조만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도 한쪽에 관심을 두고 그다음에 YG엔터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 실적까지는 숫자로는 부진할 겁니다. 왜냐하면 블랙핑크 활동이 빠지다 보니까 부진한데 그 부분을 새로운 라인업들이 내년 초부터는 좀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예, 그렇다 보니까 YG엔터 같은 경우도 함께 좀 한 축에 관심으로 놓고 이제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터주가 좀 관심 확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감 동시호가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6월의 첫 거래일 오늘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좋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의 분위기가 더 좋습니다. 1.67%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679선에 마감을 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0.52%의 강세가 나타납니다. 844선에 종가세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2,022억 원, 기관 2,080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4,124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은 2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나타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72억 원을 담아내면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408억 원 사들입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1,347억 원을 팔아내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선물 시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11,339계약을 매수 포지션으로 취하고 있는 양상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PD님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제가 30분 정도 전에 이야기했을 때랑 정말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그 상황이 그대로 조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이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재락 고점 대비 최대 매수 물량 대비 4,000호 정도를 던지긴 던졌습니다만 옵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내일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소폭 가지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1차적으로 지난 2거래일 동안의 약세 5월 30일, 31일 이 약세를 오늘 완전히 하루 만에 돌렸습니다. 저점 추세선도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은 시장의 하락은 멈췄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 하였을 때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KB금융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의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는 역시 내일도
조금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가는 시장이 역시나 잘 갑니다. 이 두 기업이 얼마나 잘 갈지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75,000원 정도 선 아래에서는 언제나 매수로,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3거래일 동안에 낙폭을 많이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다음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는 우리가 시장을 계속 긍정적으로 보면서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는 모두 상승세가 관찰되고 있고요. 양대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규모도 꽤 큰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오늘은 상승하는 종목수가 더 많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 상승하는 종목수 더 크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627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1000종목이 넘어갑니다. 1035종목에서 상승불이 켜져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환율까지 좀 체크를 해보면 8원 70점 빠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6월의) 첫 거래일 오늘 우리 시장은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코스피 시장 먼저 둘러보겠습니다. 지수가 크게 상승을 해준 만큼 상승한 업종이 더 많이 집계됐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좋았던 업종은 전기가스업입니다. 8.73%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업종 유통업종으로 4.11%의 상승률, 운수창고 업종에서는 3.85%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상승한 업종이 더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유통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3.12%의 상승률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섬유의료 업종으로 2.41%의 강세, 운송업종에서도 2.32%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안에서 특징적인 흐름 어떤 걸로 파악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정부에서 네. 멘트가 나왔던 이 광구 부분이죠. 그게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쪽으로 수급이 다 몰렸습니다. 대부분 좀 몰리는 흐름이고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같은 경우가 9개죠. 9개. 9개가 넘었어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네이버 웹툰 상장과 관련해서 보면 와이랩 이런 종목이 좀 강했고 제약바이오군 그다음에 음식료와 관련해서 실적을 먼저 보여준 삼양식품 이런 쪽 같은 경우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이 시가총액 상위주도 강했지만은 재료가 있을 때 개별주도 반응하는 시장임을 보여준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별주가 함께 반응하는 시장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 살펴보니까 5월 한 달 동안 사실 외국인이 좀 팔자세로 돌아서 모습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달이 바뀐 만큼 외국인의 모습도 좀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오늘 시장에서 또 마침 선물 시장에서도 큰 규모로 매수를 해준 만큼 이번 달의 수급 흐름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적어도 오늘 흐름만 보았을 때는 충분히 기대를 해도 괜찮은 그런 모습인 듯합니다. 몇 가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외국인들이 우선은 들어오기 위한 그런 조건이 있어야겠죠. 시장이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외국인들이 크게 베팅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증시라고 하는 것이 코스피 기준으로는 2,700포인트에서 2,750포인트 정도만 되면 떨어지려고 하고 2,700포인트 아래로 내려오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2,7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지수가 그 아래에 있을 때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여건이 크게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런 면에서 저는 들어온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400원을 한 번 상회했던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크게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사실상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참 분분하긴 한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400원을 상회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지금은 힘들 만한 조건이라는 것.
저도 여러 가지 리포트를 읽고 왔는데 거의 다 같았습니다. 1,4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을지언정 그 가격대를 완전히 돌파를 해버리고 안착하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1,380원에서 1,390원 정도, 이 정도가 원달러 환율이 우선은 고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가격대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4월 16일 기준으로 1,397원 80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들어왔던 거죠. 그 반대로 5월에는 원달러 환율이 1,360원 정도가 평균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때는 안 들어오다가 오늘 1,380원에 넘어가니까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수가 2,700포인트 아래에 있거나 원달러 환율이 1,380원 위에 있다면 외국인들은 꽤나 시장을 좋게 보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이 그대로 이행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다음 주인데요. 오늘과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저는 결국에는 2,779포인트 이거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언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함께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이 조금만 더 이어지면은 충분히 우리도 미증시처럼 뭐 240일 기준 신고가 돌파할 수 있다는 점, 그 점 인지하시면서 시장은 계속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정리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면요, 이사님. 네. 어떤 종목군에 더 관심을 가질까요? 실적을 추종하다 보니까 유리한 거는 IT고요. 그다음에 연초는 유틸리티가 유리했어요. 네. 그런데 실적 추정치 조정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1분기 실적 강도를 보면 화장품이라든지 변압기 이쪽 같은 경우를 들어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목에 찼다 보니까 뭐 실적 회복의 강도 가능성을 보면 엔터 뭐 이런 쪽, 네, 이런 쪽. 그런데 단순히 저가 매수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고요. 네. 실적 회복을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나타나야지 좀 들어오리라 보여요. 그래서 결론은 우선 IT는 좀 확실하다라는 점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T 쪽으로 수급이 잘 유입이 된다면 우리 지수 상승도 잘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IT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건 전후로 좀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데 신흥국 시장의 매력도가 있어서 네. 우리나라를 매수하는데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이다 보니까 IT를 사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시장을 배제하고 미국 시장의 빅테크들이 강해요. 네. 그러면서 뭐 엔비디아 또는 이제 기타 뭐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 일본 반도체 기업들, 글로벌 상위 업체들 같은 경우에 주가들이 막 신고가를 내요. 그러면 그때는 IT 쪽으로, 우리나라 IT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올 거고 그 영향으로 또 지수가 강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뭐 그 부분은 전후로 나눠서 좀 둘 다 교집합은 지수에겐 유리하다는 점, 네, 그 부분을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과 관련된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수산인더스트리입니다. 영국의 기업단이 11일에 방한하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모멘텀도 있으니까 일정 모멘텀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 라인 2만 3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청원 PB의 종가 베팅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HM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해상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계 물동량이 개선되고 운임 상승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만큼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는 2만 1,000원, 손절 라인 17,5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 JMT입니다. 아이폰 OLED PBA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애플 향이 92%를 차지하는 업체입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 DI입니다. 반도체 버닝 테스트 장비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HBM 테스터 국산화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루 동안 수익률 어떻게 나타났는지 다음 장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JMT 6,400원에 매수했고요. 오늘 고가 기준 6,810원으로 하루 동안의 수익률은 6.41%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DI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한 가격 2850원이었고요. 오늘 고가 기준 21,550원으로 하루 동안의 수익률은 3.36%로 집계됐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 내일 아침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하게 리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